대통령 선거는 40여일 앞두고 정파성이 강한 정치적인 예술에 관해서 금주 그리고 다음 주 시사저널 설 합병호에 제가 칼럼을 썼고 그 칼럼을 요약한 영상입니다. 제 원고 제목이 정치예술인가 정치선전물인가 라고 달렸는데 제가 원래 염두에 뒀던 제 원고에 대한 제목은 정의감이 충만한 후진예술이에요. 정의감이 충만한 후진예술은 제 평소 관심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주제들은 폴더로 컴퓨터에다 묶어놔요. 그래서 정치적인 올바름을 방패 삼아서 미적으로 타락하는 건 용인해도 되는가가 바로 이 주제인데 이것도 관심 주제 하나로 폴더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술과 정치는 각각 다른 영역이죠. 실제로 정치성을 띤 예술의 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예술을 반영하기도 하고 특히 정치가 예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체제 선전용으로 예술을 이용하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구소련같이 공산국가들의 전체주의 미술도 정치적인 미술이고 시장경제체제를 비판하는 자유주의 국가의 뱅크시 같은 작가의 그림도 정치적인 미술이죠. 이처럼 정치랑 예술의 결합, 정치랑 미술의 결합은 미적인 완성도보다는 신속하게 파급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예술 전문가보다는 정파성이 강한 비전문가 집단으로 창작 주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기보다 프로파간다를 앞세운 정치 선전물이라는 거죠. 근데 정치 선전물이라는 게 나쁘냐?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다만 그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려는 거예요. 정치적인 미술은 전쟁 같은 비상시국에도 등장을 하고 선거철 같은 때에도 정치는 예술을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포스터를 거리미술가 셰퍼드 페어리가 제작을 했죠. 그가 제작한 포스터는 존 F 케네디 사진 속의 얼굴 형태 그리고 $5 지폐에 인쇄된 에브럼 링컨 대통령의 얼굴 각도를 오바마한테 그대로 입히고 가슴팍에 호프, 희망이라는 단어를 갖다 찍은 아주 간결한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가 공식적인 포스터 인쇄물과 별개로 소셜미디어상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돼서 성공적인 판촉물로 평가를 받고 있죠. 2020년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지금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 선전의 난립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파성이 강한 비전문가들이 정치 예술을 선전도구로 생산하기 아주 최적의 조건인 거죠. 1월 말에 경북궁역 근처에 있는 자인제노 갤러리에서 정치 인물 캐릭터를 그린 아트만조라는 예명을 쓰는 작가가 개인전을 열었더라고요. 캐리커처라는 게 원래 인물을 과장되게 풍자하는 그림을 뜻하죠.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베를린에서 활동했던 존 허트필드나 아니면 유대인 일러스트레이터 아서 씩이 히틀러를 야유의 대상으로 비튼 작업들이 있어요. 이런 작업들이 구시대 정치 캐릭터의 전범 정도 될 텐데 아트만두가 줄곧 내놓은 캐리커처를 저도 봐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치 풍자물보다는 정치적인 반대 진영의 인물, 그러니까 야권 인사죠. 지금 야권 인사를 골라서 좀 맥락 없이 눈매나 입가를 추악하게 일그러뜨리거나 비열하고 나약한 겁쟁이처럼 인격적으로 비하한 인물상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돼요. 이처럼 야권 인사를 인격적으로 비하한 캐릭터를 보고 정치적 신념이 그들하고 다른 또 여권 인사들은 또 환호도 하고 SNS로 퍼가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저도 SNS 퍼간 공유된 이미지를 보고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트만두 캐리커처 제작 공식이 너무나 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정치적 지향점이 있어요. 아트만두도 있고 저도 있고요. 하지만 그거하고 무관하게 여권 인사를 무조건 착한 사람으로, 야권 인사를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단순히 이분법으로 갈라치는 캐리커처에서는 상상력이 빈곤하고 반대 진영에 대한 일방적인 악감정만 오롯이 남고 풍자의 미덕이나 미적 전복 같은 건 남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특정 정치적 세력한테 값싼 쾌감을 주는 것 그 이상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번 그 사람 전시 제목이 눈가라 할 때 그 눈가라죠. 이런 비속어를 쓰면 후련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는지 갔더니 전시장 바닥에 작품을 깔아놨더라고요. 아트만트 캐리커처는 정치를 다루는 미술이기보다도 미술 도구 삼아서 정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친민주당 성향, 친여권 성향 배우인 김의성, 그리고 기자 주진우의 감독 데뷔작이 이제 곧 개봉한대요. 영화 제목이 나의 촛불인데 이 영화는 원래 2년 전인 2020년도 3월 달에 개봉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계속 묵혀뒀다가 지금 개봉하더라고요. 대선 한 달 전에. 그래서 영화 속 인터뷰 대상 중에는 지금은 세상에 없는 다 돌아가신 노회찬, 정두원, 박원순 이 세 사람이
생전 대담 인터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준비한 영화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대선 한 달 안 남긴 2월 10일 개봉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치적 예술의 주체가 전문 예술가 집단이 아니라 정파성이 강한 비전문가 집단으로 이동됐다라는 얘기는 앞서 했습니다. 영화 감독을 이번에 데뷔한 주진우랑 같은 낙검수 출신인 김어준은 먼저 영화 제작을 먼저 했죠. 김어준 씨는 세월호의 고의 침몰설을 주장했던 인물이죠. 세월호를 정부에서 고의로 침몰시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이 황당한 음모론을 바탕으로 2018년도에 영화 그날 바다를 제작했거든요. 그날 바다가 44억 원이 넘는 매출을 남겼습니다. 영화 비전문가인 어떤 언론인에게는 영화라는 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정치예술, 정확하게 말하는 정치 선전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화 나의 촛불의 도입부에는 인터뷰어가 박근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손석희를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한테 던져요. 나의 촛불이라는 영화는 2014년도 세월호 침몰, 그리고 2016년도 최순실 국정 개입, 2017년도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선거까지 정치 교체 동력이 된 게 촛불 시민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영화더라고요. 2017년도 정권 교체 동력이 촛불 시민이었던 만큼 2022년도 정권 수호의 동력도 촛불 시민이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취하고 있는 정파적인 다큐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인터뷰 대상 가운데는 여권 인사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들도 등장해서 마치 균형감을 잡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인터뷰했는지 봤더니 김성태, 이해운, 하태경 이 세 국회의원은 보수 정당 내에서 보수파 내에서 탄핵을 이끌었던 탄핵 칠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 대상도 편파적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예술하고 후진 예술을 가르는 기준은 여럿이 있겠지만 저는 평소 해석의 겹이 한 겹짜리밖에 없는 작품들은 후진 예술이라고 딱 잘라서 말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상, 세종대왕상은 그것이 곧 이순신, 세종대왕을 재현했다는 거 그 이상이 안 남기 때문에 해석의 겹이 한 겹 같기도 해요. 근데 물론 그 두 작품 같은 경우는 조형적인 완성도 그리고 기존의 인물 동상들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차별점 그리고 어떤 고증적 가치들이 겹치면서 아주 후진 작품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진 예술은 해석의 겹이 한 겹짜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 풍자물을 그리는 아트만도의 캐리커처가 한 겹짜리 해석물, 즉 정치 선동물의 혐의를 벗어나려면 정파성이 다른 두 인물을 한쪽은 착한 사람, 한쪽은 나쁜 사람처럼 맥락 없이 갈라치는 묘사 그 이상이 필요하고 특정 세력으로부터 좋아요 세례를 받는 거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600만 명이 참여했다는 2016년도 광화문 촛불 시위를 대변한 영화 나의 촛불이 한 겹짜리 해석물, 정치 선동물이 되지 않으려면 촛불 시위에 참여한 1600만 명의 대규모 집단 행동,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이전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 근거를 대야 된다고요. 조형적 완성도는 차치하고 일방적인 정신승리에 취해 있는 정치적인 예술을 두고 저는 평소 정치적으로 후진 예술이라고 말해왔습니다.